시작됐구만. 저기,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본인 이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든 탐이죠. 잠깐만요. 기억이 여기 사우나 아닌데 무슨 소리야? 사람 죽은 장소인데 들어와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를 걱정하는 건지 스스로를 걱정하시는 건지. 평소 낯빛에 가깝던 그녀의 얼굴이 오싹할 만큼 상기되어 있었다. 이제 곧 시작되겠군. 각오는 했다만 이 지경까지 오길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무당이면서도 무복을 입지 않고 사령굿도 하지 않는다. 신을 모시지도 않으며 원하지 않더라도 접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그녀와 관련된 신의 특수성 때문이지만 무당과 죽은 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건 아무리 신이라도 좀 고가울 때가 있다. 곧이어 아주 짧게 물속에서 나는 소리가 스친다. 지금 소리 뭐죠? 조용. 선생, 이제부터 집중하라고. 전부 기록해야 해. 뭐예요 그건? 소금, 우리 일에는 필수지. 선생도 한 통 들고 다녀. 허브 솔트가 맛도 괜찮아서 요리에 쓰기도 좋더라고. 선생, 프로토콜 01이다. 당신하는 도중에는 우리는 소금 원 안에만 있으면 돼. 우리는 그녀와 어떤 물리적 접촉도 하지 않고 그저 질문만 할 뿐이다. 모두가 위험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알겠어? 우선할 건 그게 아니지 않나? 기록국 규정이 바뀐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어머, 친절하기도 하셔라. 그럼 정리하지. 사우나 익사자의 마지막 기억과 접촉한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용신제에서 도대체 뭘 불러오려고 하는가. 차라리 연쇄살인마가 범인이길 바라보죠. 우리 일에 그런 건 영원히 없을 것 같은데. 살벌한 소리로 시작하네요. 아니지. 진짜 무서운 소리는 아직 나지도 않았다고, 선생. 무당은 사우나 바닥 한가운데를 손으로 더듬는다. 그럴 때마다 손에 묶인 방울이 흔들리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낸다. 여기였다. 넘어진 흔적, 구토 자국, 타일 균열, 다 이 자리. 이곳에서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 머리가 어디였다고요? 머리 뒤쪽이 이쪽 타일 모서리에 부딪혔고 그 상태에서 배가 물로 가득 찼지. 아무 물도 없는 곳에서. 준비해. 무슨 일이 있어도 흥분하지 말고. 저기, 괜찮은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어요? 없어. 내가 아는 강신은 죽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나를 쓰는 거라서. 정 돕고 싶으면 한 가지. 망자한테 자신이 죽었다는 걸 일깨우지 마. 뭐 기대는 안 해. 물길, 빗길. 숨이 막혔고, 오늘 죽은 사람 말고, 어제 죽은 사람 말고, 방금까지 여기 있었던 사람,
타일에 머리 박고 심장 3번 뛰고 4번째에서 꺼진 사람. 무당이 손에 쥔 방울을 심장 박동을 흉내내듯 일정한 박자에 맞춰 흔든다. 눈동자가 사방으로 미친 듯이 움직이더니 어느 순간 부릅뜬 눈에 흰자위의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 선생, 침착하라고. 모든 걸 기록해. 기록이 가장 중요해. 오직 기록만이 실체한다. 사우나 아닌데도 한기가 돈다. 쩌적 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에 서리가 끼며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뒤집혀있던 눈동자가 천천히 돌아오더니 끝내 완전히 검게 물들었다. 시작됐구만. 저기,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본인 이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어디? 목욕탕이죠. 잠깐만요. 저 기억이 있죠. 인터넷 설치하시는 이신영 씨 맞으시죠?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경찰입니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오기 전이라. 여기 오기 전 마지막에 비도 오고 마지막. 왜 마지막이지? 팀장님이 직접 찍어주신 주소였는데 내가 왜 마지막이라 그랬지? 선생, 템포 조절해. 의식하지 않게, 흐름 끊기지 않게. 휴가 전 마지막 일이니까 그러셨던 게 아닐까요? 그것보다 팀장님 이름 기억하시나요? 이혁수. 서울에서 사는데 이 지역은 잘 모른다고. 같이 가자고. 여기 목욕탕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다른 사람을 보셨나요? 이장님이 알려줬어.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다 쓰고 문만 잠그고 가라고 했거든요. 그 몸이라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 편히 쓰라고. 그 몸에는 목욕탕 쓰는 사람이 없다? 혼자 기분 좋게 담그고 있었는데 밖에서 북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규칙적이지도 않고 어디선가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요. 왕이 돌아오고 이가 나간다. 썰물처럼 이가 나가고 밀물처럼 왕이 들어오라.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우나에 들어오신 거죠? 네, 뜨거운 방에 앉았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긴 말고 물 비린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 냄새, 썩은 조개 껍데기랑 해초가 한데 쌓여 썩는 냄새. 기분이 이상해서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손잡이가 안 돌아가요. 아저씨, 여기 문 잠겼어요 하고 주인을 불렀는데 문 밖에서 누가 묻더라고요. 혹시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문에 작은 창문이 있어서 겨우 보여요. 이장님이에요. 오늘만 참으라고. 이 씨가 대신 들어가면 왕 씨가 산다. 그런 말만 들리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목소리도 안 들리고. 근데 더워야 하잖아요. 갑자기 춥더라고요. 등골부터. 그리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숨 한번 골라보시고. 자, 그럼 계속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발밑이 젖기 시작하는데 물은 안 보여요. 근데 물소리는 나고 마치 생소한 것처럼 숨이 갑자기 안 쉬어져요.
발을 씻는 소리가 나요. 선생, 너무 몰아세우지 마. 알게 하지 말라고. 발 밑에 빨리님께서 여기 쉬어지고 여기 사우나 아닌데 파도 소리가 나요. 눈 감았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보여요. 마을 위편 절벽이에요. 제사 중인 것 같아요. 누군가 다들 그쪽을 보고 있고 이장님의 손을 흔들고 있는데 바다 속에서 누가 서 있는데 서 있다고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뭐가 보이시죠? 사람들이 바다 쪽으로 쳐가면서 말해요. 우리도 피를 돌려드립니다. 왕님 물에서 걸어 나오시는 날까지. 그 말을 할 때 바닷속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뭔가 큰 게 잘 안 보이는데 손보다 더 큰 게. 어느샌가 우리가 들어와 있는 소금무원 안쪽만 남기고 작은 사우나방 전체가 서리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목숨을 끊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 여기서 끊을 수는 없으니 의사 선생을 믿어본다. 자, 마지막으로 본 게 뭔가요? 마지막 봤다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동시에 무당은 튀어나가듯 바닥에 주저앉더니 미친 듯이 기어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숨이 막히는 듯 움직임은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뭐야 저거! 무당의 강신은 그 몸에 사건의 시간축을 재현한다. 그 말은 그를 죽인 것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다. 사람 형태로 일렁이는 물덩어리가 무당의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표면에는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는 비늘 같은 무늬가 보인다. 인간, 아니 물고기에 팔다리가 달린 형상이다. 저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당장 끼워서 그만두게 해야죠. 가만히 있어, 선생. 나는 선생이 뛰쳐나가지 못하게 손목을 강하게 붙들었다. 바둥거리는 손을 억지로 찍어 누르고 있자니 그 물덩어리가 형태를 바꾸더니 무당의 코로, 입으로, 귀로 파고 들어간다. 이어 귀에 거슬리는 우둑거리는 소리가 났다. 지금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있는 건가요? 수압으로 으스러지고 있는 것 같아. 물을 그대로 피로 밀어넣어서 으스러뜨린 거군. 그래서 굴절이. 근데 왜 보고만 있어요? 도와줘야죠! 지금 이 소금원 바깥으로 나가면 선생도 적을 겪게 돼. 그리고 아마 죽겠지. 무당이 죽고 있잖아! 사람들 앞에서 죽고 있는데 그걸 지금 계속 지켜만 보고 있으라고? 이거 따이씨! 그녀는 숨이 막힌 듯이 몸을 비틀거리고 있었다. 익사는 인간이 죽는 방법 중에서 가장 괴로운 방법 중 하나라고 한다.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이다. 살려! 무당의 눈에서는 혈관이 터진 듯 피가 흘러내렸다. 익사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특유의 징후. 얼굴은 시퍼렇게 변하고 입과 코에서는 피가 섞인 분홍색 거품이 흘러나온다. 크르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져서 익사해가는 무당의 눈동자에 흰자가 천천히 돌아온다. 끝났군. 이제 살려. 뭐? 죽었잖아. 살려야지. 그게 선생 일이잖아.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의사는 무당에게 달려가 하임리히법으로 몸을 들어올리고 있었다. 익사자한테 저게 맞나? 선생이 너무 당황해서 뭘 해야 할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살아났어요! 익사 27번 중에 제일 거지 같아서. 네, 그래 보이더라고요. 뭐 알아낸 거 있어요? 하임리법 CPR이 아니고 의사 맞아? 내가? 그랬나요? 그랬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오. 목에 뭐 걸려있는 소리가 나서. 그 말을 들은 무당이 기침하면서 입을 벌리자 그 혀 위에 비늘이 놓여 있었다. 이건 뭐야? 비늘? 그런 것 치고는 좀 큰데. 알 것 같네. 뭘 부르는 건지. 아니, 부르는 걸까? 깨우는 것 같은데. 뭐를요? 서해 용왕. 뭐야? 우리가 안 잠궜는데? 그러면 다른 누구겠지. 나는 문으로 걸어가 서리가 끼어있는 아이 손바닥만한 창문을 훔쳤다. 그때 창문 밖에 떠오른 건 어둠 속에서 희끗하게 빛나는 이장의 얼굴이었다. 둥그런 그의 눈이 나를 똑바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서야 볼 수 있는 그의 목에는 아가미가 벌떡거리고 있었다. 이장님이 옥시가 아니라 왕씨셨구만. 서해 용왕의 후손이셨어. 왕이 돌아오신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하면 똥똥똥똥똥 나 작가를 구독을 한다면 똥똥똥똥 가엾은 고양이가 행복하고 나 작가의 세포 분열 활발해져 똥똥똥 팔로우 나 작가 팔로우 쓸데없고 재미난 나 작가 팔로우 나 작가 팔로우 쓸데없고 재미난 나 작가 팔로우